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지인 사연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지인이 이제 카페를 운영한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알바를 하던 직원이 사고를 친 거예요. 무슨 사고를 쳤나요? 이게 사고를 쳤으면은 다행인데 그나마 그만뒀어요, 치고. 무슨 사고냐면요. 손님의 지갑을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손님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지갑을 훔친 거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CCTV가 워낙 다 잘 돼 있으니까 바로 알죠. 직원이 가져갔다. 그거를 확인을 이제 해야 되니까 해드렸는데 저희 직원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직원은 그러고 그만뒀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이거 심각한데 지금 경찰 뭐 오게 생겼는데. 일부러 전화 안 받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훔쳐갔으니까. 알고. 그렇게 이미 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계속 주인한테 이제 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연락 안 되니까, 직원 연락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주인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지인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조금 물어봐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사장님이 손해배상을 해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용어는 중요하지 않는데 네. 이제 그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용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회사 사장님, 네네. 사장님 쉽게 네. 말해서 그 회사의 사원이 회사 일과 관련해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제3자한테 손해가 가했을 네. 경우에 회사 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게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신업체 직원이 네. 휴일에 다른 사람을 막 때렸어요. 그렇다고 그 통신 회사가 네. 피해자한테 배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때 요건이 뭐냐면은 사원이 회사 일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불법행위나 이런 손해를 줬을 때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원래는 업무 수행하는 거랑 관련성이 있는 행동이어야 하는데 그 범위를 되게 넓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넓게 봐서 웬만해서 일하다가 사고 쳤다 범죄 저질렀다 하면은 대부분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직장 내 성희롱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이렇게 그 같은 사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직원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한테 안 좋은 소문이 언젠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안 좋은 소문이.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소문을 만든 사람은 아닌데 못난 짓을 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굳이 야 너한테 그런 소문 들고 있대. 너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쵸. 그리고 그거에서 끝나자고 제가 계속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직원이 회사 상사님한테 네. 사용자 책임을 물은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은 이게 꼭 근데 이게 되나 이 싶은데 직원의 문제 아닌가?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원의 직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회사와 장소적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회사에 일을 하는 도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문구는 훨씬 어려운데 쉽게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또 그 회사가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는데 못 막았다 이런 거죠. 왜냐면 했어야 됐는데. 실제로 이걸로 노동청에서 그 회사한테 징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그렇죠. 되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들어도 네. 회사에서 관리 못해서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그쵸.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쵸. 근데 이 사용자 책임, 그러니까 고용주가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면요. 네. 이거 한번 볼게요. 택시 기사가 네. 택시를 운행하던 중에 그 여성 승객을 스칸들을 끌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택시 회사가 여성 승객한테 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솔직히 택시 운전하는 거랑 성폭행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죠? 개인의 문제니까. 아나운서님의 리걸 마인드를 볼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배달을 하시는 분이 네. 배달하는 집에 가갖고서는 그 집에 침입해갖고서는 뭐 강도짓을 했다. 이런 경우 어떨 것 같아요? 왜 머리가 아프죠? 근데 저는 택시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사도 물론 처벌을 받고. 답을 말씀드리면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요. 네. 다 배상해줘야 돼요. 전액. 무조건 다요? 네.
오 변호사님이 아까 말한 사회혼자 책임은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전체를 다 고용주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자영업을 하시고 식당이나 뭐 이런 가게 같은 걸 운영하시려는 분 계시다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직원이 뭔가 업무 수행 네. 중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나한테 다 배상 책임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100%는 아닌데 방금 말한 것처럼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경우에까지 배상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자 책임이라는 제도를 인정한 이유가 네. 사실은 사실은 뭐냐면요, 배달부가 강도짓을 했어요. 만약 살인을 했어. 네. 이 사람이 돈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돈이 더 많겠어요? 고용한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배상 못할 수가 있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고용주가 책임을 지고 그 가해자도 역시 처벌은 받죠? 그러니까 우리 했었잖아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죠. 그러니까 형사상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물론 그쵸, 내가 관리를 그쵸,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내가 네 대신 배상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 돈 내놔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직원이 사고를 쳤을 때 과연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